네, 오후장 마감으로 가는 시장 막판 역전을 노리는 주주의 세계로 함께합니다. 오늘 박창윤 파트너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주주의 세계로 함께합니다. 제가 박창윤 파트너를 부르는 별명이 있잖아요. 시장 자판기. 네. 누르면 시장 얘기가 후후후후 나오니까 자 이제 주주의 세계에서 열심히 좀 이 풀어주세요. 시장 얘기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판기처럼 오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뿜어 주실 텐데 오늘 먼저 시장부터 진단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내내 시장을 왔다 갔다 네. 했잖아요. 처음에는 좀 눈치를 보다가 11시에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 딱 북한 얘기 나오고 나서 시장이 훅 뺐잖아요. 그러다가 미선물 시장의 상승 전환하고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낙폭을 줄일 때 우리 시장도 상승 전환을 했는데 오전장까지는 좀 대북 이슈를 좀 더 지켜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와 좀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대북에 대한 이슈가 강할까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움직임이 더 영향이 미칠까요? 사실 뭐 정답은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죠.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북 리스크 이런 부분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시장에서 흔들리는 요인일 뿐 이게 길게 가기는 어려운 거죠. 이미 네. 월요일 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화요일 날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을 통해서 현실화된 이후에 아침에 긴장감이 있었지만 우리 두려운 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인즉슨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용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대북 리스크보다는 지금은 유동성의 힘과 그리고 나스닥 선물 글로벌 경제와 발맞춰 간다는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은행도 그랬잖아요. 북한발 이슈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뭐 그리고 시장 반응은 무덤덤하다라고는 하는데 환율을 보면 급등은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환율을 보면 대북 이슈를 분명 경계하고 있긴 한데 아시아 증시랑 우리 시장 지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또 선방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러면 북한발 이슈가 제한적이다라고 단정 지어도 돼요? 사실 제한적이라고 단정을 짓고 싶어요. 아침에 눈치 보게 하는 양상 속에서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와 방산주 흐름 보면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남북 경협주는 오히려 이때가 물탈 때다. 급하게 빠질 때 그때 이제 양봉이 뜨면서 대부분 사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반응 자체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길게 가기보다는 이런 그 개별적인 이슈로서 단기간에 영향이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북 이슈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라고 본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근데 방산주도 막 상한가 찍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좀 부담이긴 하잖아요. 빅텍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쪽은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봤는데 역발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대북주, 남북 경협주 2년 전에 사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길게 보신 분들, 길게 가져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날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남북 경협주를 물을 타야 될 때고 빅텍이나 휴니드 스페코 이런 쪽이 시장이 흔들릴 때 우선주와 더불어서 방산주가 올라오면 시장이 잠잠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팔아야 되는 역발상 매매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매매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회원 네, 방송도 맞아요. 하셨을 거고. 네. 아침에 회원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오늘 좀 안 좋을 거다라고 경계를 했었잖아요. 북한 이슈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선방을 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좀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오늘 같은 날 좀 이용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딱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조심을 하자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에 있는 언택트나 2차전지 관련주였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은 좋았지만 아까 점심 먹을 때 체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요. 거의 코스닥이 아까 2.4%까지 떨어지는데 1%까지 빠졌다가 네, 올라왔죠. 2.4%까지 떨어졌어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추세 추정보다는 퐁당퐁당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이 그 변동성이 크게 하루는 올라오고 하루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 개인의 유동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때 아까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되풀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장에서는 많이 뻗을 때는 눈 딱 감고 그냥 사고 그냥 올라가면 아무 생각 없이 팔고 그러니까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매매 자체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지수만 봤을 때는 오늘 정도 빠졌을 때는 그렇게 그 장중 변동성을 봤을 때 장중의 조정이 여기서 들어갈 만 했다라는 거네요. 저는 아까 뭐 2%뭐 이럴 때 저 지키고 있었으면 그때 살 걸 좀 더 일찍 사가지고 약간 후회는 했는데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퐁당퐁당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우선주 지금 강세 현상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 끝날 때까지는 이런 변동성 큰 퐁당퐁당 양상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테마라든지 개별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우선주, 유통 네. 물량이 적은 우선주에서 이런 쏠림이 강하다라는 걸 봤을 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경계감이 분명 짙다라는 거잖아요. 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일단 방산주와 대북주에 대해서는 방산주는 지금 오를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쫓아가는 건 분명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협주는 오히려 지금이 비중을 확대하면서 이제 단가를 낮춰갈 때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결국 빠질 때 들어갔다가 오르면 바로 파는 이 하루하루 매매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엇박 매매, 퐁당퐁당 매매. 이게 딱 네. 보면요. 5월 그러니까 6월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세 추종 매매가 딱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 추가적으로 더 사면 먹는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달 들어서는 갖고 가는 장이 아닌 거죠. 주도주가 계속 바뀌잖아요. 굴뚝주 올라왔다가 IT 올라왔다가 지금은 뭐 우선주라든지 방산주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장에서는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퐁당퐁당 매매하는 게 현 시점 시장에 가장 맞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퐁당퐁당 매매가 화장실 못 가는 매매거든요. 근데 진짜 엇박 나면 제일 괴로운 매매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엇박 내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우리 한번 이제 시장과 박자를 잘 맞춰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재종 가자 5G. 오늘 장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추가 부양, 뭐 인프라 투자 1조 규모 얘기 나오면서 5G가 좀 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힘이 좀 빠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5G 자체적으로 힘이 딸리는 건가요? 시장이 주춤해진 영향이 큰 건가요? 5G 자체적으로도 힘도 딸린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빠질 때 유독 더 많이 빠졌었죠. 5G 같은 경우에. 아침에 뭐 KMW를 비롯해서 뭐 솔리드라든지 RFHIC 뭐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5G 이제 좀 가나 이렇게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실적이에요. 오늘도 이제 소위 말하는 홍시콜이 나왔거든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솔리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요점은 뭐였냐면 이제 2분기까지는 우리 기대치보다 실적 안 좋을 거야. 네. 근데 3분기부터는 실적 좋아지니까 3분기가 7월 달부터다. 그러니까 현 시점부터 미리미리 줄 서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현 시점에서 2개월 전에 4월 초에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때 KMW 리포트 제목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미리미리 줄 서자. 그때 퍼즐은 맞춰졌다. 맞다. 퍼즐은 맞춰졌어요. 맞아. 그래서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4월 달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맞아요. 시기니까 2분기부터 올라올 거니까 미리미리 줄 서자 이랬는데 결과 어땠나요? 지난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퍼즐 안 좋았잖아요. 맞춰졌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요. 시장 관전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작년 그러니까 3분기부터 뒤통수를 맞기 시작했어요. 기대치는 이렇게 높았는데 기대치가 100이었다면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50도 안 되고 적자나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뒤통수를 맞았던 거죠. 신뢰감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소위 속된 말로 양치기가 된 거예요. 5G 같은 경우가. 숫자 잘 나온다면서.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 잘 나오고 올해보다 내년 잘 나온다면서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3분기 실적 안 좋았고 4분기 KMW 적자까지 나버렸고 1분기 실적 미스했죠. 2분기 좋게 나온다더니 또 미스했죠. 그러면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지금 4개분기 연속해서 숫자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쪽은 숫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사자. 미리미리 줄 서지 말고 퍼즐 미리 맞춰놨으니까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퍼즐 다 맞춰주고 난 이후에 사는 게 나은 거지. 지금 현 시점 미리 줄 서서 보유 필요, 기회비용 날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차라리 이재종 가자 5G 올라올 때 네. 저는 이럴 때는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그러네요. 이슈도 나왔었잖아요. 네. 화해 거래, 5G 표준에 한해 제한적인 허용. 제가 알기로는 한 다음 주 정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미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앞두고 선제적으로 좀 풀어주는 이런 협상용 카드에 좀 협상용 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계속 간다기보다는 현 시점에 이제 올라오는 주도주 이런 쪽이 줄 서는 게 낫지 네. 이쪽은 트레이딩 형태로 올라올 때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테크 지금 10% 그래도 네. 급등이잖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인프라 투자 뭐 미국에서 1조 규모 이 얘기에 반응은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방 보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오늘 장 초반 대비 좀 윗골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많이 내려왔죠. 이름값 좀 하자 제발. 묻고 더블로 W니까. 그렇죠. W. 묻고 더블로 한번 가보자 했더니 또 줄줄줄. 네. 그리고 오늘 딱 보면 갑자기 에코 프로그램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인프라보다 전기차가 아직은 시장이 더 좋은가 보다. 에코가 돈 다 갖고 간다 했는데 결국에는 힘이 딸린다. 맞아, 딸려요. 신뢰가 좀 꺾였다. 그러니까 숫자 확인하고 사자. 아. 그래도 늦지 않다. 더 이상 뒤통수 맞지 말자. 이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일단 이슈로 인해서 순환매 돌면서 한번 일단 그 기지개 펴는 정도. 인프라 투자의 화해에 우리나라에서도 5G 표준 재정 이런 개별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좋은 호재가 3개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보다도 훨씬 약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시장은 주도에 있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그냥 순환매 단에서 많이 떨어졌던 거 올라온 거고 RFHIC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추세 지금 단기 추세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향 추세 자체라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숫자가 나오든지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좀 현금도 확보해 놓자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5G는 아직은 갖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도 오를 때마다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놀 때가 아니다. 기회비용 다른 데서 챙기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가는 섹터가 계속 간다. 저희가 이제 시장 흐름을 계속 쭉 지켜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전기차 쪽이 에코프로비엠에 오늘 리포트도 나오면서 강하죠. 그리고 EUV, 뭐 FST, 뭐 SNS 텍은 끝도 없이 오르죠. 그렇죠. 음식료는 오늘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식료 너무 잘 가죠. 그리고 뭐 무엇보다 코로나 치료제 오늘 뭐였죠? 덱사메타손. 네. 이 이름도 뭐 어려워요. 스테로이드 염증 치료제 이게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관련주도 뭐 상한가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섹터가 최근에 계속 가고 우선주까지. 네. 그럼 결국에는 퐁당퐁당 시장에 치고 빠지는 그건 다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친구들이 가는데요. 문제는 지난 그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가는 섹터가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6월 달 같은 경우는 추세 추정하는 매매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시장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그 그래요. 이유는 순환매가 워낙 발빠르게 돌아가는 데다가 가는 친구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 게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조정을 빌미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즉 우리가 경제 재개된다고 해서 그 기대감, 유동성으로 쭉 끌어올려놨는데 경제 재개가 늦춰지게 되면 결국 너무 올라가 있는 주가가 부담스럽다. 이래서 네. 결국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때 그러니까 지난 3, 4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딱 3개였습니다. 언택트, K바이오, K푸드 이쪽이었거든요. 네. 결국 이쪽에서 놀되 지금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여기에 플러스 알파 2차 전지까지는 전기차. 예 전기차는 당연히 또 가져가야 되겠다 아,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쪽 지금 가는 섹터는 사실 시장 네. 빠질 때 더 열심히 오르잖아요. 네. 근데 퐁당퐁당 하려면 얘네가 조정을 받아줘야 시장 빠질 때 들어갔는데 들어갈 타이밍이 없는데 언제 들어가요? 타이밍을 분명히 주긴 줘요. 언제 예를 들어서 줍니까? 언택트 대장주가 지금 뭐죠?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지금 조정 안 줬나요? 아. 21선 조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지금도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날 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쪽은 좀 쉬어주고 네. 그리고 K푸드나 K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 진짜 딱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K푸드 중에서 최근에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에 지금 쭉쭉쭉 너무 잘 올라가고 가죠. 있잖아요. 뭐 그런 종목이나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도 이런 부분 좀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이오는 복마전이에요. 저 이름도 어려워서 저 아까 다시 물어봤는데 덱사메타솔? 덱사메타솔, 네. 덱사메타솔 참 어렵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에 뭐 나왔나요? 골다공증 치료제가 코로나19에 효과 있다 해서 관련주들 날라갔었잖아요. 네. 그때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덱사메타솔이 봤더니 제네릭 기관의 염증 치료제, 스테로이드 염증 치료제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걸리기만 걸려라 하는 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계속 K바이오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K바이오라고 쓰고 코로나 치료제라고 있네요. 코로나 치료제, 그쵸, 백신 뭐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무조건 일단 들어갔다가 오르면 파는 그게 참 어려운 게 네. 바로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랑 뭐 K푸드라든지 뭐 이런 쪽은 되는 친구들만 돼요. 네. 안 되는 친구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보다는 언택트나 이런 주요 종목이 빠질 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퐁당퐁당 이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개인은 수급 유동성을 믿고 눈 딱 감고 질르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서 올릴 때 팔고 떨어질 네. 때 사서 오를 때 팔고 그럼 뭐 이런 오늘로 것들이 중요해요. 오늘장에 좀 대입을 해볼게요. 네.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로 보면 네이버가 지금 3% 가까운 상승이고 카카오가
약보합 0.19%면 오늘은 들어간 날 아니잖아요, 이쪽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빠지는 날 아닌데요?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시장 주도하면서 쭉 올라갔고 그 시간 동안에 뭐 했나요? 네이버는 옆으로 기었죠. 쉬었죠. 네. 그리고 나서 네이버가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퐁당퐁당 측면에서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는 그동안에 많이 쉬었었잖아요. 카카오 대비해서. 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산뜻하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못 올라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네이버를 살 수 있는 그런 퐁당퐁당 차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택트 렌즈 시간에 네이버 얘기하시더니 지금 네이버 잘 가고 있어요. 네이버 올라가잖아요. 네이버 지금도 더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K바이오에서는 어떤 종목? K바이오 쪽에서는 사실은 주도주가 센 것 같아요. 이쪽은 가는 친구만 가잖아요. 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친구, 월리 오늘 친구. 오늘 좀 주춤하죠. 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정 나오면 사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이 뭐 조정이 아니네요. 조정이 아니죠. 역사적 네. 신고가 뽑아놓고 나서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니까요.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즉 이것저것 고민하기 싫으면요. 네. 그냥 대장 사면 됩니다. 그럼 삼성 바이오스 장중에 2% 빠졌거든요. 네. 그때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장중 변동성. 개인은 면에서. 수급을 믿고 많이 빠지면 산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자. 이런 쪽은 보면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는 20선 안 깨졌잖아요. 네.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빠지면 산다 이런 그럼 전략. 장중의 조정을 이용해서 장중 조정. 들어가는 K푸드 중에서는요? K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 있죠. 하이트진로. 오늘 좀 주춤하잖아요.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주춤하면 땡큐한 상황이죠. 최근에 실적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는데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트진로, 테슬라, 테지나 인기죠. 네. 맥주 시장 점유율이 지금 40%까지 올라오면서 작년 이 동기 대비해서 지금 보면 1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네. 즉 작년에 시장 점유율이 30%였는데 지금 40%예요. 부동 1위가 카스였잖아요. 10몇 년 만에 1등이 지금 바뀔 처지에 있습니다. 네. 소주 시장 점유율은 더해요. 66%. 이것도 작년에 56%였는데 10%포인트 이상 올라왔어요. 네. 즉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가 10년 만에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트진로를 제가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갈 수 있는 친구가 음식료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히든카드로 아껴두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저희가 그 안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엔 유망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를 나는 퐁당퐁당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맞으면 들어갔다. 오르면 진짜 바로 파는 이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픽을 꼽아볼게요. 그렇죠. 어떤 종목 조금 더 압축해서 볼까요?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면 2차전지 관련입니다. 2차 전지. 근데 순수한 표한 2차전지 업체는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하는군요. 이것저것 다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좋게 말하면 팔방미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것저것 다 하는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인텍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종목 인텍플러스. 네. 인텍플러스도 사실 FST, SNST 이 친구들과 같이 유독 IT 중에서도 잘 가는 친구 아닙니까? 유독 세게 가는 친구죠. 네. 유독 세게 가는 친구고 제가 이 친구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주식을 좀 친근감 있게 친구라고 표현하는데요. 수년 만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작년에 드디어 실적이 돌아섰고 올해부터 이게 공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메이저 반도체 업체를 뚫었어요. 미국의 삼성전자보다 반도체를 더 많이 하는 아이사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죠. 아이사라든지 대만의 T사 삼성전자만큼 시가총액이 큰 그 회사를 둘 다 뚫으면서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후공정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업체라든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두 다 사용이 되면서 소위 좋게 말하면 팔방미인 성격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좀 볼 수가 있는 게 실적 같은 경우가 연초 뭐 이런 가이던스는 없지만 최근에 커버하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실적 그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략 한 40억 정도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기록을 했는데 올해 최소한 한 3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성장 국면에서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플합니다.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새롭게 또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네.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텍플러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좋지만 네. 저는 이런 종목은 그냥 중장기로 꾸준히 끌고 가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처음 나왔을 때 비교가 됐던 기업이 어딘지 아세요?
얘가 3D 비전 검사 장비하는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과 고용. 항상 고용과 비교됐어요. 기술력은 비슷한데 맞아요. 고용은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 친구는 열심히 해외 쪽 두드리면서 성장을 못했어. 그러던 것이 작년에 드디어 해외를 뚫었고 올해부터 이제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키 맞추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오늘 사실- 근데 너무 급등해요. 네, 맞아요. 오늘 막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들어간 날 아니죠? 사실은 저는 좀 이거 현재 보면 20선에서 조정받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급하게 질러 살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 친구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오늘 시장 관심사가 쏠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목표 오늘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목표가 저는 전 고점 부분 12,000원 정도로 체크를 해 놓았는데 좀 더 올려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의 목표가는 12,000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1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음속의 목표가는 15,000원 이상이라는 오. 것까지 말씀드리고 네. 손절 라인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이 9,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시게 되면 한 9,000원 네. 정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또 따로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장 끝나고 제가 보통 공개 방송을 하게 되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내 수익률 어떻게 지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장중에 못다한 얘기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박창윤 혹은 발주맨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노란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주의 세계는 시장 자판기 발주의 와우넷 박창윤 파트너와 또 속 시원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